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적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윙어 5명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5명은 마르티넬리, 세메뇨, 기튼스, 호드리구, 가르나초입니다. 간단 프로필 비교해볼 예정이고요. 시장 가치, 시즌 기록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필입니다. 마르티넬리 현재 아스날 소속이고요. 2001년생 24살, 브라질 국적의 오른발잡이입니다. 세메뇨 2000년생 25살, 가나 국적의 선수고요. 오른발잡이지만 거의 양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머스 소속입니다. 기튼스 도르트문트 소속이고요. 2004년생 20살,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호드리구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고요. 2001년생 24살, 브라질 국적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가르나초 맨유고요. 2004년생 20살, 아르헨티나 국적의 오른발 선수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선수들 2004년생이고 이 5명 중에 어린 2명을 표시해놓은 선수들이고요. 아무래도 프로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이일 수밖에 없죠. 어리면서 잘할수록 팀에서 활약할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나중에 다시 되팔기에도 좋은 자원이니까요. 그리고 세메뇨라는 선수의 국적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회가 아시안컵, 유로 이런 것과 다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공백기가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팀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필에서는 기튼스, 가르나초, 세메뇨 이런 선수들을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적료입니다.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랜스퍼 마크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마르티넬리 5,500만 유로 871억, 세메뇨 4천만 유로 634억, 기튼스 5천만 유로 792억, 호드리구 9천만 유로 1,427억, 가르나초 4,500만 유로 713억입니다. 일단 이거는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그 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정도 이상으로 마르티넬리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세메뇨 역시 거의 6,500만 파운드, 약 1,000억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본머스에서는 훨씬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튼스, 호드리구,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도 협상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고 또 유럽 전체에서도 저기서는 호드리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5명 중에 잃어놓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는 적절한 나이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600억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 시즌 24-25 시즌은 어땠을까요? 마르티넬리는 10골과 5개의 도움 3,568분이고요. 세메뇨는 13골과 6개의 도움 3,209분입니다. 기튼스 12골과 3개의 도움 2,806분이고요. 호드리구 14골과 9개의 도움 3,361분, 가르나초 11골과 10개의 도움 3,569분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24-25 시즌에 단순히 공격 포인트 누적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호드리구가 23개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누적시켰습니다. 역시나 그것도 이적료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공격 포인트는 꽤 많이 누적을 시켰어요. 일단 전부 다 시즌 10골을 넘겼고 심지어 가르나초는 10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메뇨라는 선수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마르티넬리, 기튼스, 호드리구, 가르나초 이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 나갔기 때문에 경기 수가 조금 더 보장됐고요. 그래서 득점을 할 기회가 많았지만 세메뇨는 팀이 본머스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는 못했잖아요. 사실상 국내 대회만 치렀었던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골을 득점했다. 이건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5명 중에는 득점이 2위입니다. 어쨌든 이 세메뇨라는 선수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게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 5명의 모든 시즌을 팔로잉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공격 포인트로 기준을 잡고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해 봤습니다. 일단 마르티넬리는 22-23 시즌이 커리어 하이예요. 시즌 15골과 6개의 도움 3,440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넬리는 이 15골이 모두 리그예요. 그래서 리그에서 15골이다? 그것도 윙어가? 이건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메뇨, 기튼스, 가르나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수들은 바로 직전 시즌이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24-25 시즌이고요. 또 호드리구를 보자면 22-23 시즌 19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그때가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커리어 하이는 호드리구가 가장 높습니다. 공격 포인트 29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수들은 비교적 커리어 하이 시즌이 최근이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메뇨, 기튼스,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은 상승 흐름에 올라탄 상황에서 이적이 될 건지 혹은 이 최근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반짝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호드리구는 사실 공격 포인트는 최근 3시즌에 다 20개 이상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호드리구가 완전 떨어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호드리구라는 선수의 목표는 일반 선수 같지 않잖아요. 월드클래스 그 이상을 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자기 입지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시즌 막판쯤에 계속해서 출전 시간이 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팀과 이적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22-23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던 마르티넬리도 지금과는 좀 시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긴 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플레이 스타일의 한계점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링크 나오는 팀들을 각각 정리를 해봤어요. 마르티넬리는 최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메뇨는 토트넘, 기튼스는 첼시, 호드리구는 아스날, 가르나초는 뭐 첼시, 나폴리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 내의 클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마르티넬리 얘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레앙, 미토마 이런 선수들 얘기 나왔다가 결국엔 성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사네도 이제 갈라타사라이로 가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윙어를 한 명 더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마르티넬리의 고점 내지는 적절한 나이를 고려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안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왼발잡이 같은 윙어가 필요해요. 세메뇨가 뭐 왼발은 아니지만 거의 양발에 가깝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더라도 안으로 왼발을 통해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해 하는 것 같고 첼시는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를 찾기 때문에 기튼스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 마르티넬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왼쪽 윙어가 한 명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스날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왼쪽 윙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호드리구고요. 그 다음 가르나초는 맨유에서 자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들으시면서 또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르티넬리는 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을 몰고 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큼지막하게 쭉쭉 치고 달리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득점이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 리그에서 원정 경기에서 마지막에 넣었던 그 득점입니다. 어쨌든 마르티넬리는 빠른 스피드가 있다. 그리고 수비수 1대1 붙어놓고 빠른 순간 속도라고 적었는데 이제 마르티넬리가 총총총총 다가가다가 한 번에 수비수와 순간 속도 싸움을 하고요. 거기서 이겨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사랑하는 헌신적인 수비가담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르테타가 마르티넬리를 기용하는 이유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스날이 역습당할 때 마르티넬리가 1차적으로 먼저 수비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의 역습 속도가 제어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앞쪽에서의 강한 전방 압박을 원하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그 부분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윙 포워드보다는 윙어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괴력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윙포드가 아니라 윙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아쉬운 파괴력 때문인데요. 득점력 아쉽고요. 슈팅력 아쉽습니다.
골 결정력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저는 슈팅력 때문에 이 나머지 두 부분이 아쉽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슈팅 파워가 너무 떨어져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착한 슈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조금 더 상위 레벨을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더 강력한 슈팅 파워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힘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0m, 40m 치고 가더라도 마무리에서의 힘이 죽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메뇨입니다. 세메뇨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양발이에요. 정말 주발이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양발이고요. 오른발로 터치할 때도 있고 왼발로 터치할 때도 있고 슈팅도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양발이라고 불리는 선수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드리블할 때 공을 갖다 놓는 그 발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메뇨는 진짜 양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발을 이용해서 또 슈팅각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왼발과 오른발 둘 다 슈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로 각을 잡고 상대에게 이지선다를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팅각이 더 잘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윙어치고는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 또 힘, 탄력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경합 상황에서 상대가 밀더라도 꽤 잘 버티면서 앞으로 전진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윙어보다는 윙 포워드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느꼈고요. 조금 더 마무리 능력에 집중한 사이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력한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팅이 진짜 세고요. 골대 맞으면 15분 정도 골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슈팅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 윙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튼스입니다. 기튼스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짧게 치는 드리블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5명 중에서는 드리블의 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짧은 느낌이고요. 예를 들어서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가 약간 쭉쭉 드리블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튼스는 총총총 합니다. 그래서 공을 톡톡톡톡톡 치다가 뭐 헛다리 하고 거기서 방향 전환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스텝 오버, 그러니까 헛다리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잡이는 보통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자세에서 헛다리 치다가 마지막에는 왼발로 공을 끌어놓거든요. 그때 왼발 사용 터치가 중요한데 기튼스는 또 왼발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첩성이 좋다고 느꼈어요. 5명 중에서 가장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 자체가 가장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상대가 접근했을 때 갑자기 가속을 걸면서 속도 변화 주는 그런 민첩성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슈팅을 완벽한 각에서만 차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렸을 때 좀 과감하게 갈 만한 찬스가 있는데 이 공격수가 슈팅할 때 진짜 완벽하게 골문 쪽이 열려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프로 레벨에서는. 그래서 과감하게 차야 뭐 수비를 맞기도 하고 수비에 시야 가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기튼스는 자기 앞에 선수가 치워져야지만 슈팅을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호드리구입니다. 호드리구의 플레이 스타일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5명 중에서 일단 가장 보여준 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클러치 능력, 경험, 그리고 아주 높은 무대에서 많은 경기들을 치러봤고요. 뭐 빠른 스피드, 드리블, 득점력, 어시스트, 사실상 육각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명 드리블로 제쳐낼 수 있는 실력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좁은 공간에서 호드리구가 그 장점이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나와 있는 5명의 윙어 중에는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좌우 친숙도 역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호드리구가 원래는 왼쪽에서 잘하는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오른쪽으로 뛰다 보니까 양쪽 다 충분히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스날에서는 왼쪽 윙어로 사용하려고 데려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양쪽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플러스 부분이죠. 특히나 경기 중에서도 가끔가다 자리 바뀔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윙어 중에 한 명이 부상당하면 또 오른쪽에 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면들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그때
그때 공이 왔을 때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선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르나초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성실한 움직임, 활발함,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기회를 포착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좋은 오프더블 움직임. 하지만 아쉬운 골 결정력입니다. 가르나초를 볼 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잘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찬스가 아닌 것도 찬스로 만들 만큼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위치에 서 있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찬스를 만든 것도 본인이지만 거기서 못 넣은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그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임팩트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가르나초가 아쉽게 느껴졌고 이제 연계 플레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컷백, 내 동료가 마지막이 되는 그런 연결은 좀 괜찮은데 내가 동료한테 주고 또 동료한테 연결받고 이런 동료를 이용한 연계들은 조금 아쉬웠다. 축구 지능이 조금은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윙어 5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과연 이 5명의 윙어들은 이번 시즌 이적 시장 이후에 어떤 소속팀에서 뛰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